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정혜주입니다. 네, 저는 고고학을 배우는 남자 주호수입니다. 네. 선생님 벌써 11번째 시간이에요? 예, 네. 그러네요. 11번째. 오늘은 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네네네. 이 지난번에 네. 그 고전기 마야 문명 유적을 발견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글자와 문자가 해독되게 되는 과정이 알파벳이 나왔다. 예, 예, 거기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그 문자 해독으로 해서 해석. 예. 이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노로소프. 유리노로소프가 이제 예. 우리가 사실 아스테카가 굉장히 흥미 있긴 했지만은 네네네. 아스테카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자를 발전시키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저 여정의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림 문자였거든요. 아, 그림 문자. 떼오띠아칸 같은 경우도 문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림 문자예요. 상형 문자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림으로 네. 이제 장소를 표시하든가 아. 또 그림이 이제 있으면 발음을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상형 문자라고 해서 네네. 100% 상형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항상 발음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문자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야. 알파벳 같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예,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제 네. 보실 건데 네네. 이 유리노로소프가 한 것은 처음에 이제 고문서잖아요. 네. 이 고문서인데 드레스덴 고문서. 네, 드레스덴 고문서. 근데 유리노로소프가 드레스덴 고문서를 해독하게 된 저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뭔가니 바로 요거예요. 마야의 알파벳. 알파벳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밑에 문헌이 있잖아요. 네. 렐라시오네 델라스 코사 데 유카탄. 네. 근데 저자가 프라이 디아고 델란다입니다. 델란다. 델란다 기억나세요? 델란다 아까 그 저기 무슨 추기경 아니에요? 아, 예. 네네네. 지난번에 본 네, 지난번에. 추기경인데 네, 차가운 추기경. 이 네. 그분이 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저기 책을 다 불태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강압적으로 네. 저 종교를 카톨릭 종교를 강요해요. 그렇죠. 뭐 안 믿으면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나 원주민들한테 가혹하게 치라니까 선교할 동안 이 스페인의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네. 고발을 한 거예요. 스페인 당국에. 그러니까 식민지에 여기에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다. 그래서 추기경이 스페인으로 불려가요. 불려갈 만하죠. 예, 불려가가지고 불태우고 자기가 감화하고 뭐,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써요. 네. 그 책에 쓴 것이 유카탄 사물기라는 책입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변명? 반성한다는 거 해고. 예, 나 저렇게 나쁜 짓만 한 건 아니야. 좋은 것도 했어. 좋은 것도 했어. 그러면서 그 유카탄 사물기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네. 거기에 원주민을 그 갖다 놓고 네.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야 사람들의 뭐 저기 기념일이라든가 농사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은 1530년대에 왔으니까 네네. 아직 그 당시에 마야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야의 석학 중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마야 문자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마야 문자가 네. 상형 문자겠습니까? 아니면 표 문자는지 음절 문자겠습니까? 상상하기에. 마야 문자가 아까 그 그림 문자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약간 입 모양 예, 제가 입 모양, 미리 힌트. 입 모양 예. 같으니까 표 뭐 그 입 모양이니까 표 음문자? 그렇죠. 네. 여기가 표 문자는 아니지만 음절 문자였던 거예요. 음절 문자. 그래서 네. 여기 비를 이렇게 생긴 그림은 배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생긴 그림은 세라고 발음한다. 그러니까 음절마다 문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세. 예. 요거를 알파벳을 남겨놨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유리노로소프가 네. 이 마야 문자를 해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마야 음절 문자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한글은 무슨 문자입니까? 표 문자라고. 표 문자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모음과 자음만 있으면 네네네. 26개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하듯이. 뭐 네. 가, 갸 그러면 거, 겨, 뭐. 똑 점 하나 더 찍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음절 문자라는 것은 네네. 바하고 여기 네. 보면 바잖아요. 네. 바는 이렇게 생긴 걸 바라 그러는 거예요. 바. 그리고 예. 여기 가까운 곳을 한번 네. 여기 까라 그러면 이거잖아요. 네. 근데 꼬라 그러면 요걸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짝대기가 여기 붙으면 까가 되고 뭐 이쪽에 붙으면 꼬가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음절마다 그림이 달라지는데 그 글자가 이제 그렇죠. 그거는 근데 계속 배는 계속 똑같이 표현한다. 그렇죠. 이거죠. 배는 계속 배고 꼬는 계속 꼬고. 이게 계속 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표음 문자보다는 숫자가 많아지지만은 네네네. 상형 문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발음에 따라서. 그렇죠. 아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무덤의 주인공이 빠깔이라 그랬잖아요. 빠깔, 예. 예, 빠깔도 이런 식으로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거기 적혀 있었나요? 뭐 예. 그 저기 관 주위에 전부 다 어. 그림하고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빠까로 하게 됐군요. 예, 그래서 네. 이 유리노로소프가 마야 문자가 음절 문자인 것을 기초를 발견하고 네. 그리고 이 드레스덴 공문서가 기초를 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요것이 요걸 확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네. 특이한 뭐가 눈에 제일 먼저 보이세요? 뭐가요? 여기서 만약에 네. 저 조수님이 네네네. 그 유리노로소프다. 네. 그럼 무엇을 주목해서 올 것 같습니까?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예. 요 페이지를 제가 이제 확대한 부분이에요. 아, 이게 뭐 약간 뭘 주목해서 보죠? 처음부터 이렇게 보나요? 눈에 띄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보겠죠. 아, 그렇죠. 똑같은 걸 찾아내겠죠. 맞아요. 예, 예. 문자 해독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한자 맞추면 다 알아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반복된 것은 네네. 해독하기.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슷한 문자, 뭔가 아. 법칙 있는 문자. 예. 이게 진짜 이게 숫자예요. 아, 숫자고. 이게 숫자고 네네. 이게 글자인데 이거 금성이라는 뜻입니다. 금성. 예. 뜻이 금성이- 이거 그냥 하나가 그냥 금성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예, 금성이란 글자예요. 아, 글자. 금성을 지시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숫자인데 네네. 짝대기는 하나가 오고 어. 여기 하나 동그라미가 하나입니다. 네. 그럼 짝대기 두 개다 동그라미 하나면 뭐겠어요? 16. 아, 11. 11. 네. 요게 16이겠죠. 이게 16.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기초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해서 이렇게 보니까 네. 드레센 고문서에 이제 이게 금성역인데요. 금성역. 네. 3개, 어. 4개, 5개. 이게 네. 5페이지입니다. 아, 한 페이지만. 페이지. 페이지. 이게 금성의 주기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문서인 겁니다. 금성이 584일이 주기거든요. 지구는 365일마다 회전하잖아요. 맞아요. 금성은 584일마다 회전하는데. 그게 1년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금성의 1년이죠. 아, 금성의 1년. 아. 근데 금성이 수성, 금성, 지구잖아요. 위치 순서가 태양계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천문서 그럼 우리가 달력 같은 거요? 예. 예. 근데 예. 금성역. 그러니까 금성역이- 달력이 아니고 금성역. 예, 예. 금성역이죠. 예. 금성역인데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네. 태양을 볼 때 금성은 태양 안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 화성, 네. 목성, 네. 토성 얘네들은 전부 다 지구 밖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서 보일 때는 네. 태양을 중심으로 보다 어떨 때는 오른쪽에서 보이고 어떨 때는 왼쪽에서 보여요. 그런 식으로 위치가 달라 보입니다. 태양이. 아니요, 금성이 보이는 위치가. 보이는 위치가. 그래서 예. 금성이 어떤 때는 저녁에 보이는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맞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금성이라고 금성이, 그랬죠. 예. 금성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네네. 금성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아. 그런데 네. 내행성이기 때문에 내행성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 안에 태양의 있는 거, 안쪽에 안에 있는 있는 거죠.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떨 때는 저녁 때 보이고 어떨 때는 새벽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새벽에 해 뜨기 직전까지 보이는 게 네. 금성이잖아요. 또 샛별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저녁 때 보이는 걸 어둠별이라고 어둠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금성은 굉장히 이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금성에 각각 다르게 보이는 주기를 네. 적어놓은 게 이건 거예요. 근데 금성은 5개의 다른 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의 이제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바고 또 마야 사람들이 밝힌 바예요. 그래서 요 5페이지였잖아요. 네. 그 5페이지 각각의 주기예요. 음. 그래서 이 뭐 천문학자에 의하면 요런 식으로 금성의 주기력을 관찰해서 남기려 그러면 최소한 200년 이상의 관찰 데이터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 200년 관찰해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 200년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만 도는 거니까 그거를 하루 관찰해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날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래서 쭉 그걸 예. 전파해서 나중에 완성된 문서가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후기 고전기에 이제 과학
천문학이 발달한 모습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네네. 디에고 델란다가 네. 만드는 알파벳을 기념 바탕으로 해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불로 예. 막 태우더니 또 알파벳은 또 남겨놨고. 예. 맞아요. 알파벳은 거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 인류학자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남겨놓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유리노로세프가 이 초기 이 해독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 여기를 기초로 해서 처음 빨랭개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빨랭개 원탁 회의라는 게 시작돼요. 1973년에. 원탁 회의. 예. 예.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토론도 하고 자기의 정보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랭개에서 시작합니다. 빨랭개에서. 예. 네.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네. 이 숫자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숫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네. 한번 이제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시죠. 이 비문을 보면 네. 지금 두 줄로 돼 있죠. 네.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위아래로 읽을 것 같죠. 네네네. 예, 이렇게 돼. 네. 두 줄씩 있습니다. 네. 두 줄 위. 근데 왼쪽 오른쪽 두 줄씩 한꺼번에 읽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런데 맨 위에는 한 글자가 있죠. 큰 글자가 하나 있는 건가요? 예, 큰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확실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림으로. 네네. 그래 가운데 큰 글자가 하나 있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군요. 왼쪽 오른쪽. 제목 같은 건가 그럼? 예.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네. 이 문자 해독에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문장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문장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동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야는 그나마도 굉장히 쉬워요. 처음 문장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두 줄씩 하는데 맨 위에 있는 것으로는 한꺼번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작한다는 의미구나. 예,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맨 위에 저기 이쪽을 보면서 네. 저기 동그란 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네네. 옥수수 새순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관에도 굉장히 많이 장식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한다. 옥수수 새순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시작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다음 글씨는 막대기 숫자네요. 네, 숫자 알 수 있죠. 네네네. 13년. 네, 13. 네. 그 막대기도 숫자고 그 옆에 얼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얼굴도 13이에요. 오. 그러니까 같은 걸 두 번 쓴 겁니다. 오. 왼쪽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글자를 쓴 거고 오른쪽은 이게 비석이니까 멋있게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박두운이라고 쓴 거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써놨어요. 박두운은 고고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3, 0000이잖아요. 요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13, 예. 0000 예. 숫자. 예, 숫자죠. 네. 자릿수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1521년 네. 그러면 네. 1521이 맨 앞은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1000 그렇죠. 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위아래로 쓰기 때문에 위아래로 쓰면 위아래로 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자릿수가 이제 끼니고 그다음은 우이날, 뚠, 까뚠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빡뚠이 무슨 뭐 우리나라 천, 만 뭐야? 맞아요. 그 단위라는 그 거죠? 단위죠. 까뚠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뭐 100이라면 100짜리. 예. 그러니까 100짜리, 1000짜리. 예. 그런데 박두는 마야 사람들이 쓰질 않아가지고 다 후대 사람들이 붙인 그냥 거구나. 고각자가 붙여준 거예요. 13 빡뚠.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00번처럼. 네 번째 아하우, 여덟 번째 꿍꾸.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 숫자가 끝나고 나면 형상이 나타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숫자구나. 그럼 이게 0이라는 건가요, 저게? 예. 근데 0은 지금 각각 다른 글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0000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0을 각각 이게 비석이기 때문에 네네. 멋있게 쓰느라고 0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쓴 거예요. 기교를 부렸군요. 예, 기교를 부려서. 근데 다 비슷하긴 해요, 살짝. 예, 비슷한. 예.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저는 뭐 상형문자 해독학자는 아닌데 이 해독하는 학자들이 이제 0이라고 표현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있으면 이제 영이구나. 같은 글자로 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기교만 좀 달라질 뿐이고. 그래서 이날 네. 이게 보니까는 13박둔. 숫자를 쓰고 이 형상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네. 이제 본 거예요. 그렇죠.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게 이 비문은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기네요. 예, 네. 이 비석에 이제 앞부분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앞엔 사람. 예. 뒤에는 글. 예, 뒤에는 네, 글. 글.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을 좀 길게 보니까 이렇게 길어요. 오. 이게 끼리구아난 유적의 이제 비석 C라고 이름 붙이고 엄청 있는데, 기네요. 예, 우리가 본 부분 여기까지예요. 형상이 나타나다 어떤 형상이 세 돌이 놓는 형상. 그러니까 돌 세 개를 놓는 형상이 나타나다. 이제 돌 세 개를 나는 형상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엄청 기네. 아까 그러니까 그 비문을 해석한 건가요? 예, 그 비문을 네. 제가 이제 위 아래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보기 쉽게 옆으로 했습니다. 네. 옆으로 해서 보니까 네. 요게 숫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리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130000의 자리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요거를 다음 자리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거는 두 개를 우리나라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네. 이쪽에 왼쪽은 아라비아 숫자고 네. 오른쪽은 지금 마야 숫자입니다. 네. 130000. 네. 그런데 제가 얘를 2316 그리고 19, 87, 11 뭐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숫자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316만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죠. 마야도 마찬가지지만 무한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을 땅땅 찍어놨잖아요. 네. 점은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316은 하나씩 쓰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거 두 자릿수까지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서 중간에 제가 점을 찍어놨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이게 2316은 네. 숫자가 0에서부터 9까지 나오잖아요. 예. 즉 십진법입니다. 0에서 9. 예. 예. 2316.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아라비아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거다.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그래, 현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네. 그 유명한 장사꾼들 아닙니까? 아라비아 상인. 그렇죠. 네. 아라비아 네. 상인. 네.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필요에 의해서 뭐 필요에 의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되듯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십진법을 그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그래요. 십진법. 그리고 십진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옛날 같은 때는 십진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십진법이 없으면 우리가 숫자를 세려 그러면 1, 2, 3, 4, 5, 6, 7, 8, 10 그리고 발가락까지 합해도 20 네. 그다음부터는 끝. 많아. 많다. 그리고 좀 더 많으면 아주 많아.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자릿수가 있음으로 해서 네네네. 이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쓸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아라비아가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라비아를 숫자를 있는데 네. 마야 사람들도 네. 그 자릿수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뭐 아까 뭐 자릿수. 끊고 근데 뭐, 이 자릿수는 십진법이겠습니까? 십진법. 십진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왜냐하면 아닌 10을 넘는 숫자가 있잖아요. 11 여기 13. 맞아. 11. 그렇죠. 네. 마야 사람들은 20진법을 썼어요. 그럼 20진법을 썼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컴퓨터로 계산해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20이 돼야 한 자리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20. 20씩 해서요. 그렇죠. 19까지는 그냥 쓰고 한 자리 올라가서 이제 20을 쓰고 20 올라가면 20으로 20이 그러니까 한 자리 올라가서 1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 그렇죠. 20진법. 그랬는데 그래서 네. 맨 끝에는 10일이에요. 네. 맨 끝에는 10일이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아라비아 상인들은 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발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발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야 근데 되겠지. 마야 사람들은 네.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날짜인 거예요.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드레스덴 고문서도 달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달자를 해서 그 계산을 해보려 그러니까 네. 20진법이 되면 네. 첫 번째 자리는 20이에요. 네. 두 번째 자리는 400이 되겠죠. 네. 20 곱하기 20이 되겠죠. 네. 네. 400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800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는 16,000 네.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네.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네. 달력을 표현하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만 18이 됩니다. 20진법 예외로. 그러면 두 번째는 18진법인 건가요?
18이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18이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 아,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복잡하겠네. 20진법이라든가 18진법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런데 영어니까.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좀 계산하기가 약간 복잡해지지만 예, 똑같아요. 예, 예. 왜냐면 여기만 18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으로 올라가니까. 딴 자리는 다 20이 되면 올라가는데 요 두 번째 자리만 예. 18이 돼서 올라간다 이 뜻인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네. 이 날짜를 계산하면 11, 네. 7 곱하기 18,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8 곱하기 360이 되겠죠. 네, 네. 18 곱하기 네. 20이니까. 곱하기를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네. 뭐 9 곱하기 7,200, 그 다음에 자릿수를 10 곱하기 20으로 14,400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13000 아까 박둔이라 그랬잖아요. 예, 13박돈. 예. 하나의 박두는 예. 144000년이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거를 360으로 나누면 4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400년이라는 것은 사실 한 왕조가 집권하는 시기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고려가 450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 그러니까는 긴 마야 시기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네. 박둔이라는 단위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한 끼끗해야 한 왕가가 뭐 50년 가면 끼 갔을 거 아닙니까? 한 시대가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박둔이라는 용어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비문에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130000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엄청 맨 길겠네요. 끝에 네. 13 곱하기 14,400 그리고 이제 365.242일로 나눠 보니까 네. 5120원. 실제로 이 사람들은 13박돈의 숫자가 100 5125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해로 따지면. 우리가 십진법으로 따지면. 예, 예. 네. 아니 우리 이제 지구 태양력으로. 보면. 태양력으로 보면. 네. 예. 예. 근데 제가 365.242일로 나눴는데. 이게 365일이란 건가요? 예. 예. 그런데 태양력. 예. 태양력.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네. 360일로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00년을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은 360일을 딱 이 숫자로 채우고 나머지 5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도 저기 윤년이 1월이 아니 2월이 28일인 때도 있고 29일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예,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그 5일을 그러니까 죽은 날로 치는 거예요. 그 달력이 없는 날이에요. 없었어요, 그냥?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저기 귀신들이 설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5일 동안을. 예, 그 5일 동안을 네. 뭐 모든 집안의 네. 쓰레기를 없애고 그릇을 부시고 새해를 만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연말의 그 그렇지. 기준이 5일이 엄청 기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제사를 되면- 준비하는 시간을 엄청 길게 예, 예, 가지고 새해를 왔군요. 맞이하는 기간.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 사실 360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360. 그렇게 되면 5200년이 되는 거예요. 5200년. 근데 우리는 어쨌든 365일 242일을 하니까 5100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3000이라는 숫자는 네. 5000년이란 단위예요. 그렇겠네요. 5200년, 5000. 네. 그리고 네. 그런데 마야 사람들이 비문에서는 13까지밖에 안 써요. 예. 이 사람이 14도 쓸 수 있고 15도 쓸 수 있고 16도 쓸 수 있는데 네. 이거 여기까지만 씁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예, 예. 어차피 5200까지만 세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기 네. 60년이 음. 한 주기잖아요. 환갑이라고 그리고 그러죠. 다시 환갑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사람들은 13까지가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또 0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이라는 게 어떤 숫자가 되겠습니까? 끝 숫자네. 시작. 시작하는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13. 13이 5천년 주기 단위로 혹시 2012년 네. 12월 21일인가? 21일, 22일 뭐 마야 문명이 얘기하는 세상이 멸망이 어쩌고 맞아. 저쩌고 2012년에 뭐 종말론 막 나오고. 종말론 나가 그래. 네. 바로 이때가 네. 마야 사람들이 계산하는 달력으로 네. 처음으로 네. 마야 1300이 끝난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산한 걸로 5200년이 되는 해였던 건가요? 예, 예. 아.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인류 네. 문명이 네. 지금 겨우 해봤자 5000년 내지 6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야의 달력으로서 네. 마야 문명이 저 서구 사람들의 눈에는 네. 마야 문명이 끝났잖아요. 1400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야 원주민들한테는. 그게 계속돼 있었고 그게 끝나던 해가 저 2012년. 예. 그래서 그때가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뭐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사실은 네, 마야. 달력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 종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군요. 종말을 잘못 해석했네. 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시작하면 되는데. 네.
예,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달력인 거예요. 아. 13000. 왜냐하면 1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구라도 쓸 수도 있고 요거 하나 달력인데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아하오 여덟 번째 꿈꾸도 달력입니다. 이 네 번째 아하오라는 것은 네. 우리 많이 봤는데요. 네. 어, 네 번째 아하오. 예. 네. 13의 숫자와 네. 20개의 네. 이름. 네.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이믹스, 악발 이렇게 이름입니다. 그림. 요것이 조합해서 나오는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의 숫자와 320개의 그림이니까 13 곱하기 20이니까 260일의 달력이에요. 260일의 달력. 네. 그래서 요거는 천문과는 관계없이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을 하고 이날 무슨 일을 하고 우리도 음력 달력 보면 뭐 있어요, 청명, 한식, 추석, 뭐 동지는 우리 옛날 같으면 팥죽을 꼭 해먹었어야 되잖아요. 맞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종교력이고요. 종교력으로 이제 그림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나오는 게 260까지다 이거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흥미있는 것이 아하오. 아하오가 맨 끝에 날이에요. 이게 또 맨 끝에 날이에요? 또. 예. 그리고 사아하오가. 예. 아니 사아하오가 꼭 맨 끝은 아닌데 하여튼 아하오. 숫자는 바꿀 수 있는데 아하오가 맨 끝에 날이에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믹스가 새로 시작하죠. 이믹스 처음이고 또. 이거 처음이네요. 네. 이믹스가 처음이고 그 그림의 마지막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림 숫자의 마지막. 그리고 네. 여덟 번째 꿈꾸는 요거는 이제 저기 우리나라 지금 가서 월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0 꿈꾸 1법 지금은 1 이믹스 2 그러면서 그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18개의 숫자까지 나옵니다. 2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0에서부터 19. 네. 0에서부터 19까지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0에서 19니까 20개잖아요. 20진법이니까. 아니죠. 이거는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이니까. 예, 20개의 숫자하고 네. 360이니까 18개의 달. 그러니까 여기는 0법, 2법, 1법, 3법, 4법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30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는 20일인 것이죠. 얘네가 20일. 예, 그렇게 해서 앞에는 그림이 바뀌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죠. 월이죠. 지금까지 우리 같으면 일과 월로 바뀔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력이고 이거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예, 태양력이라서 이거는 태양이 움직이는 뭐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사에 아주 중요했겠죠. 농사에 맞춰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꿈꾸도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월이에요. 또 마지막 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세 개의 다른 마지막이자가 시작인 거죠. 그럼 다 마지막이네요, 그냥. 연도 13도 마지막. 마지막. 뭐 이하우도 마지막, 꿈꾸도 마지막. 그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이자가 시작이죠. 네네. 그래서 130000 네 번째 아홉 여덟 번째 꿈꾸잖아요. 근데 이 날이 2012년 끝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뒤돌아서 보니까 제가 창조의 날짜라 그랬잖아요. 네네.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인 거예요. 8월 13일. 이 날이 또 나오네, 이거 또. 이 날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마야 문명이 시작하는 그 날짜가 마야 문명이 시작하는데 아까 세 돌을 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세 돌이 사실 나중에 한번 볼 텐데 하늘 위에서 세 돌이 놓아지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상에서 세 돌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돌을 놔? 네, 돌을 세 개 놓으면 돌을 세 개 놓으면 산발이 되잖아요. 산발. 뭔가 안정적인. 그 위에 솥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왕권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거기 자리를 잡는다 이 뜻인가요? 음식을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서 거니까? 나라를 건국하는 날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8월 13일. 그렇군요.